혹시 날짜를 놓쳤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를 안 받거나 전화 받고 내가 좀 힘들어요 또는 뭐 개인회생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소리가 바뀌면서 강압적으로 나오고, 만약에 연체가 일주일 정도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여보세요. 예, 법무법인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신청 가능한지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수학이 형 전화 요즘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요즘 의뢰인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세요. 하루에 한 4~50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전화 통화만. 그리고 문자로 문의 주시는 분들, 카톡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 네이버 카페나 DC인사이드에서도 질문 많이 와요. 오픈 카톡도 하고 있어요. 유튜브 보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좀 맞아요. 수학이 형 맞아요. 이런 여성분인데 근데 다들 진짜 개인 번호인지 모르고 전화하시는 전화하고 진짜인가? 잘못됐나? 왜냐하면 전화했을 때 제가 예, 저 이수학입니다 이렇게 받지는 않고 네, 여보세요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면은 거기가 법무법인이냐 또는 그 개인회생 또는 뭐 수학이 형 전화 받는 거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진짜 대번호 맞아요. 010-6347-1216 전화 주세요. 요즘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내년도 1인 가구 생계비 올라가는 거 지금 할까 아니면 1월 달에 신청을 할까. 1월 달에 신청하는 게 유리한 걸 아시는 분들도 이미 연체가 임박했거나 연체가 시작했는데 1월까지 기다리는 게 맞느냐, 추심, 절차, 착수, 예정 통지 이런 거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뭔가 가압류당하거나 그러지는 않느냐. 추심 착수 예정 통지가 뭔가요? 정확한 용어는 아니야. 법에 정해있거나 한 건 아니고 말 그대로 돈 달라고 독촉하는 업무를 착수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 전에 돈을 갚으세요 라고 미리 통보를 하는 거예요. 카드사나 또는 대부업체에서 바로 연락을 주는 경우도 있고, 추심업체한테 위탁을 하고 추심업체에서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자 받으면 이제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나는 맨날 봐서 무섭지는 않은데 처음 당하면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아, 이거 내가 해결을 하긴 하겠다 그래서 소위 돌려막기,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받아가지고 급한대로 갚고 또 그 카드로 있는 현금 서비스를 다른 카드로 또 돌려막고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 문자를 받으면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온 건가요? 연체 3일? 5일? 만약에 연체가 일주일 정도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든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돈을 어떻게 해서 갚을지.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이 계속 가게 되면 정말로 압류당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지급명령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문자가 왔는데 스팸인 줄 알고 무시한다거나. 근데 그러기 쉽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그 정도 문자 올 정도면 채권사에서 이미 전화통화 몇 번 했어요. 첫날 연체가 됐어요. 전화를 해. 혹시 날짜를 놓쳤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를 안 받거나 전화 받고 내가 좀 힘들어요 또는 뭐 개인회생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소리가 바뀌면서 강압적으로 나오고 2번, 3번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바로 문자 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그 문자를 아예 고의로 무시해버리면은 무시하면은 진짜로 소송이 들어오죠. 지급명령 또는 통장 가압류 이런 게 실제로 들어와요. 지급명령은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잖아. 그거를 법원에다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요. 강제로라도 받게 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일종의 소송인데 간이한 소송이에요. 가압류는 뭐냐면 임시로 압류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통장에다가 가압류가 되면 통장에 돈을 마음대로 못 뺐어요. TV 이런 거에다가 압류 딱지를 붙이는 거는 가압류 말고 본압류. 본압류라는 건 법원이 그래 너 돈 받아야 되겠네. 강제로라도 뺏어갈 수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는 거고, 압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딱지를 붙이면 한 달 정도 뒤에 경매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사가는 거야. 저 테레비로 내가 50만 원에 사가겠다. 그리고 50만 원만큼 차감되는 거지. 가구도 부족하고 집에 돈도 아예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회생이 빨리 신청해야 돼요.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함과 동시에 중지명령 신청을 같이 하거든요.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어요. 이 사람 개인회생 신청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건들지 마 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인가 결정을 받으면 그때는 해지할 수가 있어요. 없앨 수 있어. 그러니까 개인회생이 어떻게 보면 치트키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 통장이 압류됐다. 집에 딱지를 붙였다. 그럼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런 불편을 감수하느니 그 전에 해서 금지명령을 받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러니까 문자 받았을 때는 빨리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 신청하고 나면 이런 문자는 받아볼 일이 없겠네요. 그렇죠. 이런 문자가 안 오죠. 금지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의뢰인분들이 여쭤본단 말이에요. 나 지급명령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해야 돼요. 내가 곧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거니까 반대로 신청서를 접수를 했으면 사건 번호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절차가 중단될 거니까 이거는 무익한 소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소취하로 소송 지휘를 해주시든지 지급명령을 받아들여 주지 마세요. 아니면 최소한 바로 강제집행이 되지 않도록 이의 신청을 제출하니까 그거를 참조해 주십시오 라고 이의 신청을 하는 거고, 신청서 접수
접수 전 단계에서 지급명령 보내는 양식을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고, 신청서 접수가 된 직후에 금전원이 나오기 전에 지급명령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절차라던가 양식을 이거를 보내온 사람, 카드사 무슨 은행 그 의뢰인 이름 적어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그 두 가지 링크를 복사해서 바로바로 보내드려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추신 문자를 받았다는 건 이미 연체가 됐다는 거고,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 당장 신용카드 사용이 안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3년만 꼭 참으면 신용이 다시 올라가고 회복이 되고 또 채무도 다 없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금전적으로 훨씬 이득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청을 안 했으면 이자를 계속 내야 되거든. 더 이상 돌려막는 것보다는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채무조정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낫다.